이번에는요, x 더하기 y, x 곱하기 y로 표현된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주어진 식의 모든 변수, 자, 모든 문자가 x 더하기 y, x 곱하기 y를 이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풀면 편리하다. x 더하기 y를 u라고 놓고 x 곱하기 y를 v라고 놓은 다음에 u와 v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변형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 연립 방정식을 풀어 uv 값을 구한다. 2차 방정식이 이 친구가 이 xy의 두근임을 이용하여 xy 값을 구한다. 뭔가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예제 통해서 한번 쉽게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6번과 같은 유형이에요.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 값이 나왔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라는 거죠?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우리 요거는 어디에서 익숙하냐면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진다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이 4입니다. 두근의 곱씨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줬었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죠. 그래서 두근의 합 4, 두근의 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어줄 수 있었죠. 즉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식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였죠. 맞아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요.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따라서 그 두 근 알파는 5,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x랑 y를 알파랑 베타로 바꿔서 표현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란 값이 나온 거니까 결국 문제에서 물어봤던 x, y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x가 5면 y는 마이너스 1.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얘가 x고 꼭 얘가 y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써주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이면 y는 5. 맞나요? 그래서 두 가지 쌍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복잡한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처럼 나온다면 우리 이거를 2차 방정식을 풀었던 것처럼 두근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던 것처럼 풀어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자가요. x랑 y이기 때문에 이렇게 x로 식을 만들어주는 건 옳진 않아요. 선생님이 왜 X로 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치환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뭐 T로 바꿔줘, V로 바꿔줘, U로 바꿔줘라고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식을 쓴 건데 실제로는 문제에 주어진 똑같은 문자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더라면 여러분들은 뭐만 바꿔주면 된다? 내가 X로 지금 풀어준 것만 T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 T의 제곱, T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도 T의 제곱, 마이너스 4T, T 해서 그 t의 값이 결국 근이 되니까 알파 베타는 요건데 내가 지금 x랑 y를 알파 베타라고 잡았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익숙한 방법으로 표현을 드리느라고 2차 방정식 x제곱을 한 건데 실제 원리는 똑같은 문자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2번 문제도 한번 판서 지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봤더니요. 합의 꼴은 줬는데 밑에서 곱의 꼴을 안 주고 조금 변형된 다른 형태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xy 곱의 꼴을 추측해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을요. 적당히 변형을 해볼 건데 자, 우리 변형할 때 보통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가지고 변형식을 만들 수 있죠. x제곱이랑 y제곱을 가지고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2xy를 뺀다라고 문제를 바꿔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바꿔주냐? 내가 x 더하기 y의 값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xy 곱값을 안 줬기 때문에 이 x제곱과 y제곱을요. 내가 원하는 요 모양을 가지고 변형을 좀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지금 안 쓴 마이너스 xy도 써주고 우변에 49도 써줍니다. 근데 이 x 더하기 y라는 게 2였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 빼기 여기는 계산하면 3xy는 49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xy는 4가 넘어가면요. 45가 되면서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지금 찾아낸 거예요. 자, 합이랑 곱을 할 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죠.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이번엔 t로 세워볼게요. 자,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5인 2차 방정식은요.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t 플러스 두근의 곱 마이너스 15죠. 그대로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두근이 지금 x랑 y인 상태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t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두근이 x, y니까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x가 5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는 이번엔 5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y랑 x, y 곱한 값을 포함하는 연립 2차 방정식은요. 이렇게 새로운 t라는 문자에 대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자자, 여기서 예리한 친구들은요. 뭔가 하나의 질문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떠오르신 친구들 진짜 잘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얘가 어차피 1차식이고요. 얘가 2차식이니까요. 어차피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방법을 이용해서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를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 풀면 안 되나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됩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x는 2-y라고 고치신 다음에 x자리에 2-y 넣어서 푸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그 생각하셨으면 가이드가 지금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유제 8-8번 될 거예요. 선생님 지금 PPT 화면에 없지만 여러분들 책에 있으시죠? 자, 책에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이고 xy 곱한 건 4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보실 거예요? 2차식과 2차식인데 2차식과 2차식이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친구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지만 이 합과 곱을 가지고 풀어주는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는 17 이렇게 접근하신 다음에 xy 자리에 4 넣어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해준 다음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 세워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수 예제 6번은 예리하신 친구들이 예측한 대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 유제 8-8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와버린다면 그렇게만 연습을 하면 풀 수 없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두 문자의 합, 두 문자의 곱을 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두 문자의 합의 t 플러스 두 문자의 곱은 0 모양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인수분해를 해서 두 문자의 값을 구해주게.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1차식이랑 2차식이 주어졌어요. 1차식, 2차식. 어떻게 한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넣어준다. 전략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까? 일단 요거 조건 갖고 간 다음에 k의 값을 구하십시오. 문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전략은 섰죠.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푼다? 1차식을요. 정리해서 x는 k 더하기 y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자, 2차식에 x자리에 대입할게요. 요 2차식 주어진 거 있으니까 x자리에 대입하면 k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 주시면 y 먼저 쓸게요. y 제곱 더하기 2ky 더하기 k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2y제곱 더하기 2ky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은 0.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했다면 이 주어진 y에 대한 2차식이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해가 분명히 2차식이기 때문에 얘 해는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 해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 해는 중근이구나. 중근 생각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아, 판별식이 0이겠구나.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이다. 로 바로 연결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y에 대한 2차식이요. 중근을 갖는 조건, 판별식이 0이다로 들어갈 건데 짝수죠, 개수가.
그럼 우리 짝수 판별식 4분의 D로 들어갈게요. 4분의 D. 자, 절반의 제곱, 절반이면요. 2K는 절반 되면 K죠. K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다음에 C. 그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16은 0.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은 0. 자, 그럼 이거는요. K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죠. 마이너스 4 곱해주면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K는 뿔마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K의 값을 구해라. K는 뿔마 4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편수 한번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줬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y라는 건 결국 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요. 일단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오면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2k-4의 t 더하기 두근의 곱 k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요. 2를 좀 뽑을 수 있겠네요. t제곱 마이너스 2의 k-2의 t 더하기 k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두 실수의 해가 존재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두 실근이 존재한다란 말이랑 똑같은 거죠. 두 실수의 해가 존재한다. 두 실근이 존재한다. 자, 그럼 실근이 존재할 조건,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왜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예요?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했다면 크다만 되는데 그냥 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되고 같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근까지 포함해서 실근을 가질 조건인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2로 앞에 빼놓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D로 들어가면 절반의 제곱이면 얘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 부호 마이너스인 건 필요 없고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여기 있죠. K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없어지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K는 이게 더해서 8인데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2 이렇게 되겠죠. 답은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필수 예제 7번은요.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해의 조건을 줘서 판별식이랑 연관지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활용 문제인 필수 예제 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일단 줬어요. 이게 조건 하나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중 긴 변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물어본 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니까 물어본 거를 미지수로 놓읍시다. x, y라고 놓읍시다. 그럼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라고 놓을게요. 자, 길이를 놨으면 기본적인 조건은 둘 다 일단 0보다는 커야 돼요. 길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게 뭐야? 둘레의 길이가 34라는 조건 아까 줬었죠. 문제에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다. 그럼 둘레는 2x 더하기 2y죠. 2x 더하기 2y가 34다 하나 준 거네요. 요거 정리해주면 x 더하기 y는 17을 준 거고 지금 준 것 중에 안 써먹은 거 뭐 있어요? 지름의 길이가 13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길이를 줬네요. 이거 어떻게 써먹을까요? 여기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들어가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3의 제곱 169다. 자, 자주 보던 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식이 지금 더해서 17인 거 나왔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어떤 거 더 선호하세요? 이 문제 봤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가이드를 잘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바로 생각이 나실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푼다? 이 위에 있는 식을요. x는 17 빼기 y로 정리해서 밑에 식에 넣어준다. 이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합이 17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식을요. 이렇게 변형시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 2xy 뺀 거랑 똑같은 게 169다.
이렇게 변형시켜서 푸는 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선생님은 요거 써볼게요, 한번. 자, 그럼 x 더하기 y 자리에 17을 넣어줘서 17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69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17의 제곱은 289고요. 2xy는 169다. 그래서 마이너스 2xy는 289 이쪽으로 넘겨주면 289에서 169 빼주니까 120 되겠네요. 마이너스 120이다. 따라서 xy 곱한 건 6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합과 곱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합, 여기서 곱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t에 대한 식 세워주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17t 더하기 두근의 곱 60은 0이다. 이게 12랑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t-12, t-5는 0. 그럼 두근이요. 5 또는 12가 된 거니까 이게 x랑 y일 수도 있고 y랑 x일 수도 있어요. 즉 가로의 길이가 5면 세로의 길이가 12가 되고 가로의 길이가 10이면 세로의 길이가 5가 되는 쌍이 나올 텐데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예요? 그냥 긴 변의 길이 구해달래요. 그럼 긴 변은 항상 누구예요? 10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답은요. 긴 변의 길이는 12입니다. 단위가 만약에 문제에 있었더라면 단위 써주셔야 되는데 단위 없으니까 그냥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8-12번 같은 경우는요. 단위가 나와 있죠. 10m, 32제곱미터. 이럴 때는 단위 꼭 답에다가 붙여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감점 당하지 않아요. 서술일 경우에는 그런 거 잘 기억하셔서 활용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